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월요일 쉬는 날인데, 오늘 파이 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러 오셔갖고, 이제 참, 얘기 재밌게 했습니다. 파이 화폐혁명, 이제 저도 좀,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는지, 도대체 이 멋진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이제 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왜 지금 막 이렇게 파이 스튜디오라든지 덱스라든지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화폐가 결국은 구매력 게임이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력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이거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만큼 가질 수 있는데 이 소리잖아요. 달러가 망하네, 비트코인이 100만 불 가네, 그런 이제 세상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은 100만 불을 못 간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니콜라스 부부처럼 이렇게 인류의 몇만 년 역사를 보고, 또 컴퓨터에 이 앞으로 최소한 한 20, 30년은 보고 이러면 그림이 나오는 거죠. 화폐혁명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으면은 결국은 뭔가 있는데, 그게 핵심이 뭘까? 이게 구매력 게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달러를 보게 되면 달러의 구매력이 계속 내려왔죠. 그러니까 1900년도에 1불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요. 돈을 계속 찍어냈으니까 현재로는 1불 갖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도 1불이 안 되고 0.05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폐 가치가,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옛날에는 100불이면 됐는데 지금은 한 5만 불 정도 내야 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이런 자산이 디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자산이 인플레이션 되는 게 아니고 자산이 디플레이션 돼서 파이를 채굴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을 1000억 개로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달러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런 거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부터 문제점을 제기한 거죠. 2008년도에. 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놨는데, 이거를 몇 사토시 정도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썼으면, 이게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썼으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정말 멋진 생각이 우리 인류 사회에 구현이 됐겠죠. 그러나 항상 좋은 거는 나쁜 놈들이 먼저 알아갖고 돈 세탁하는 데 쓰고 나쁜 짓 하는 데 쓰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화폐가 되지 못하고 상품이 되고 그렇게 이제 자산으로 된 거죠. 이런 거를 다 지켜보고 있던 이제 이 부부들이 화폐혁명을 하는데, 구매력 게임이라는 거죠. 이거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파이코우 팀이 제일 싫어하는 모델이죠. 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후라닥거리게 되면은 화폐혁명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려면 가격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생활 유틸리티 코인을 지향한다면 구매력의 안정성이 필수죠. 어제는 빵 사는데 1파이였는데 오늘은 10파이라고 그러면은 파이 코인 역시 화폐가 아니라 투기적인 도구가 되니까 화폐혁명은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바로 덱스 거래소와 AMM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달러는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한 120년 사이에 내려왔지만, 파이는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생태계가 쭉쭉 발전된다고 하면, 공급이 맥시멈,
그게 뭐 지금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1,000억 개가 다 시장에 풀리려면 그게 뭐 2050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모르지만 2030년도 정도 되면 한 1파이 300불, 1파이 300불. 지금 230개에서 이제 10억 명이 다 쓰게 될 때, 그러니까 파이 토큰의 이제 구매력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달러는 막 무작정 풀지만 파이는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리고 공급도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죠. 그래서 2030년에 1,000억 개가 된다고 치면,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막 파이 경제가 된다고 하면 300불은 간다. 3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거를 썸네일을 해야 되는데 파이가 이것을 하기 전에 공지를 딱 냈죠. 이 토큰의 순위, 이 토큰의 가치를 매기는 순위가 잘못됐다. 왜 시가총액으로 하느냐? 유동성 기반 순위가 돼야 된다. 유동성 기반 순위가 거래소의 유동성이 아니고 실제 거래하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유동성 기반 순위가 되면은 일단 가격 조정이 어렵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가령 이제 예전에 가령 지금 삼성전기가 200만 원 넘었나요?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팔지 안 하죠. 영풍그룹 같은 주식, 이게 유동 주식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묵은 부자들, 개성에서부터 온 묵은 부자들은 증권시장에 상장을 했지만 대주주들이 한 90% 갖고 있고 2, 3%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2, 3% 갖고 올라가면 대주주 지분도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저퍼주라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일부 자본 자유가 했을 때 외국인들이 눈을 보고 그런 걸 막 덤벼드는 거죠. 묵은 부자들, 롯데도 그렇게 해서 오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는데 유동성 기반으로 봐야 된다. 이게 참 어렵다. 이게 투명하고 활발한 실질 거래를 반영하고 이게 조작이 굉장히 어렵다. 실질 가치. 여기에다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KYC도 결국은 진짜 구매력을 하려고 KYC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폐 혁명을 해서 실생활 경제에서 쓰는 화폐가 되려면 진짜 소비자가 진짜 돈을 내서 진짜 원하는 것을 갖는 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왜 빨리 안 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유동성 이거를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이거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작년 12월 18일 날 공지한 거를 제가 이제 다시 보니까 이거를 핵심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 캡, 그러니까 마켓 캡,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위적인 가격 상승이 너무 심하다. 조작에 너무 취약하다. 유동량 1% 갖고 펌프질 해갖고 얼마든지 한다. 소수의 공급으로 가격 부풀리기도 가능하고 내리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래갖고는 화폐가 안 된다. 그래서 liquidity based 토큰 랭킹이라는 말을 해요. 유동성 기반 순위. 이거는 이렇게 조작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치가 많은 거래가 일어나야 되고 이랬을 때 투명한 게 나온다. 그러면서 이게 작년 12월 18일 날 이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했고 더 많은 피드백과 데이터가 확보됨에 따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거를 지금 작년 12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이고 이제 이걸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갖고 계신 것, 지갑에 갖고 계신 것, 거래소에 갖고 계신 것 중에 70% 이상은 파이의 덱스 거래소 AMM에 넣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양으로 그냥 유동 거래소의 유통 물량이 적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화폐 혁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픈마인드 말고도 뭐 아마존일 수도 있고 테슬라일 수도 있고 뭐 삼성일 수도 있고 실제 생태계에 쓰이게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 인공지능은 300불 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갈 수도 있죠. 인간의 광기라는 게 있으니까 미리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무시한 큰 판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여기서 작년 12월 18일 날 하게 한 거를 요 부분만 하면 유동성 기반 토큰하다. 시가총액이 아닌 파이는 시가총액이 아닌 유동성을 기준으로 토큰을 순위 매기는 시스템을 덱스 거래소에서 시범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어 팀은 이것이 현재 생태계 환경에서 더 유용한 지표이자 순위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그 시가총액 기반 암호화폐 순위는 공급, 가격 책정 전략을 통해서 조작에 너무 취약하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토큰 총 공급량의 99%를 보유하면서 1%만 유통에 투입하고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조정하여 토큰 가격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이 생태계 토큰 만들면서 당신네들 못 가져간다. AMM 다 놀아.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의 구매력 가치를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상승한 가격은 시가총액도 올리고 완전 희석 시가총액 모두를 부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급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유통은 줄여놓고 최대 공급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거 한 거죠. 근데 이거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요. 제가 제미나이 과장이라고 파이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제 과장이라 그러니까 아마 제 과점을 생각한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파이의 가치, 파이의 진화 단계를 이렇게 이제 제가 쭉 가르쳤는데 유동성 기반 토큰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로 다 나왔는데 결국은 제 과점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헷갈렸구나. 그래갖고 다시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그나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파이가 하는 게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즉각적인 유동성 제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훌라닥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유동성 제공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AMM이죠. 그게 AMM에서 유동성 풀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채굴된 것에 70% 정도를 맡기게 되면 가격이 주책 없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제는 빵 하나에 1파이 했다가 오늘은 빵 하나에 10파이 되고 이러면 화폐 혁명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안정성 있게 갖고 가려면 즉각적인 유동성 제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이 탈중앙화된 가격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지금 앱을 많이 만들고 그 많은 앱에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 많은 앱에서 가치가 정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실질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실질 가치가 나오는 거죠. 투명한 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기반하고 앱이 지금 같이 되게 되면 이게 탈중앙화된 가격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 좀 들어간 건데 이 파이코인 자체로서도 이 시장에서 성공이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중국 위안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그 다음에 엔화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게 이 기축통화 이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런 230개국을 하려면 230개국 하면 대부분 유럽 식민지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유로화들이 유럽과 미국이죠. 결국은 유럽과 미국. 그래서 이거랑 이제 패키지 여기 달러 움직이는 것처럼 파이코인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지금 뭐 20센트, 뭐 13센트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제자리 올라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가치의 진화처럼 이게 점프를 할 거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떤 한 단계가 나올 때마다 20센트 뭐 얼마 하다가 이게 1불, 이게 5불, 이게 10불, 이게 30불, 이게 100불, 이게 3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오픈 메인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참여자가 많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억 개는 나왔는데 1000억 개가 다 채굴이 됐는데 사용자가 원래 생각한 10억 명이 안 된다. 그러면 가격 내리겠죠. 그런데 거꾸로 230개국 10억 명은 사용자는 10억 명은 다 됐는데 채굴량은 1000억 개가 채굴해서 유통되는 건 1000억 개가 아니라 500억 개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 흑자가 한 2,500불 정도 되잖아요. 2,500불 정도 되는데도 원화 환율은 지금 약하다고요. 반대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뭐 규모가 인구가 한 40배 정도 많아도 무역 흑자가 우리보다 2배밖에 안 많아요. 그래도 위안화는 유지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패깅을 하는 거죠. 패깅은 이제 묶다, 달러의 가치에 묶다인데 실제로는 변동 환율이지만 고정 환율처럼 해서 중국은 나라도 넓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라도 이게 가격이 안정화되잖아요. 만약에 중국의 가격이 뭐 이란이나 터키처럼 막 베네수엘라나 쿠바처럼 이게 막 인플레이션율이 막 80%, 막 50%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데모하는 것보다 4.19보다 더 심한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패깅을 시킨다고요. 연결을 시켜서 안정화시킨다고요. 지금은 2불에서 상장이 돼서 3불을 갔다가 10 몇 센트 하고 있지만 아직 오픈 메인넷 안 한 거고 오픈 메인넷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달러가 구매력 가치가 떨어진 것과 달리 구매력이 증명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2030년까지 뭐 300불은 갈 것 같다. 지금 그렇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죠. 성공한다면 실질적으로 파이 앱 스튜디오 내에서 이게 실질 교환 가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미나이가 추정해서 만드는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 수치는 2030년 시나리오 기반 극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예시라는 거. 저의 예시라는 거지. 제미나이가 자기가 막 계산해 갖고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300불은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저의 예측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구매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파이에서 작년 12월 18일 날 하게 된 유동성 기반 토큰 순위라는 거 참 중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지금 뭐 사람들은 뭐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건 파이코인 가격인데, 파이코인 가격은 어떤 사람이 1시간 단위로 분석을 하고 이거는 뭐 얼마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헤드앤숄더형이기 때문에 내린다. 헤드앤숄 이렇게 움직이면은 화폐혁명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는 저런 원대한 화폐혁명의 꿈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씩 노드도 업그레이드하고 앱 스튜디오 유틸리티 지금 여기서 이제 실질하는 거니까요. 이것 때문에 또 실제 구매력 가치 조작이 아니고 그래서 KYC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에 이렇게 뭐 미확인 잔량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락업 비율 조정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제 막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지금. 이러면서 제도권 편입이 어떻게 되는지. 덱스와 AMM이 핵심입니다.
즉각적인 유동성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탈중앙화된 가격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달러 패깅처럼 기술적 구현도 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 살 때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나눠서 사시는 거는 찬성입니다. 어느 분이 두세 달 만에 사신다 그러길래 제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매달 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시는 거는 아직 아닙니다. 아마 남들보다 비싼 가격일 겁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오름의 추세가 어제 제가 추세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름의 추세라 그래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고 내림의 추세라 그래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내립니다. 이거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4개의 셈 영상도 올리고 명상 얘기도 하고 뭐 참선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라는 소리 아직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